오늘의 핫섹터, 핫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섹터와 그 안에 어떤 종목군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 조선주, 그리고 이어지는 조선기자재. 오늘 특히나 조선기자재 섹터가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네. 여기서는 오늘 두 종목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엔진과 SK오션플랜트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 두 종목 다 과연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좀 볼 것인가? 궁금합니다. 또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말씀 많이 조선기자재의 대표적인 맞아요. 종목이고 네. 항상 탑픽주로도 계속해서 맞아요. 이야기해드린 이후로 수익률도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한 엄청납니다. 네. 흐름을 좀 대표님 보여주고 있기 덕분에. 때문에 여전히 예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일단 노. 노입니까? 제가 원래 이제 예스맨인데 네, 맞아요. 오늘 좀 예스맨이신데. 노를 좀 외친 이유가 네. 사실 모든 수급들이 다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때 선별적인 종목의 차이점들, 특히나 수급이 더 연속성을 좀 보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종목들을 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차이점이 좀 있다면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2025년도 가시성 있는 수주의 연속성, 수주 성과가 올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진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그룹의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엔진 수요가 오히려 하나엔진의 어떤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최근에 중국향 6,200억 원 규모의 엔진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분기까지 12년 만에 사상 최대 수주장을 좀 기록했던 그런 수주의 연속성들이 올해 4분기에 사상 최대가 예상되고 있고 이 기조는 2025년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의 리드 타임은 24개월에서 많게는 한 30개월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그 수요가 올해 상당한 엔진의 어떤 공급량들로 인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좀 반영이 되면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내 천연가스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이 부분은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인데 하나엔진이 현재 좀 제조하고 있는 DF 엔진, 이중 연료 엔진은 전략 LNG 선박에 좀 공급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수주의 연속성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24,550원대 돌파 이후에 현재 4.6%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 실적이 주는 가시성들이 아직 주가의 점진적인 반영을 더 이뤄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보유자께서도 지금 크게는 22,000원대가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좀 가져가도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SK오션플랜트 오늘 5.7%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전 저점이었던 지난 8월 5일 1,300원대. 다만 이전 고가가 한 2만 원대 중후반에 형성됐던 구간과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인식이 좀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SK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매출, 기자재 매출 부분이 3분기부터 좀 감소세로 좀 전환됐던 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이즈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미국의 이 그린 뉴딜 정책의 변화. 그래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사실상 미국의 어떤 정책 노이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풍력 섹터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시점과 좀 맞물리면서 그동안 정체된 프로젝트가 다시금 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지금 금리 정책이 매파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패드워치도 3월 그리고 5월까지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은 전반적인 해상 프로젝트 또는 풍력 프로젝트의 대형 프로젝트가 재개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 관점에서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SK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의 훼손 그리고 여기 대해서 금리 동결이라는 이런 어떤 기조가 조금 더 중기 그리고 장기화로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프로젝트의 연속성들이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업황 관점에서 SK 오션플랜트와 하나엔진, 전반적인 조선 기자재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쪽이 굉장히 강하고 계속되는 탄력도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현대임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네. 강했거든요. 이 현대임스라는 종목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전략 잡아볼까요?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HD그룹이 매각한 이후에 지금 괜히 팔았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다시 경영권을 인수해서 사모펀드가 좀 갖고 있는 경영권을 그러게요. 네. 다시 사와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거가 있다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 밸류체인들 이 초호황기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조선업 피크가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이어지고 난 이후에 저가 수주로 자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년에서 12년간 업황이 불황기를 겪게 됐고 이때 많은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그다음에 상당한 부분의 사업 부분 양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슈퍼사이클 기준은 다르죠. 과거에 저가 수주에 좀 집중됐던 수주 전략들이 이제는 고부가 선박으로 좀 재편될 수 있고 과거의 악몽들이 있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비교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좀 주는 그런 관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기자재 업종과의 충분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고려점들을 보면 현대임스의 향후 뭐 경영권 인수 부분들은 호황된 그런 기대 요인들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다음에 현대 힘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업 호황에 따른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공급량들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낙수 효과 관점에서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이외에 뭐 중소형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좀 좋지만 3분기 실적까지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현대임스 전략들 같이 받아봤는데 앞서서 SK 오션플랜트 말씀해 주셨을 때 그린 뉴딜 정책에 관련돼서도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 리스크가 이제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펼쳤던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 특히나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AI라는 시대가 개막을 했고 여기에 관련된 전력 수급이라는 이 키워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아주 폐지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적으로 좀 맞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이 확장 성과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의 전략들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그동안 육성됐던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프로젝트보다는 뭐 원전이라든가 자치적인 석유,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수급이라는 이런 관점에서에 대한 정책 기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태양광 업황의 경우에도 2024년도 뭐 트럼프 정책에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실적적인 훼손도 심했어요. 이 부분은 중국의 저가 웨이퍼 공세도 좀 있었고 이 부분이 고부가 관세라는 그런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하반기 기점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상반기의 실적의 일부 개선 기대감들은 좀 유효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투심들은 정책 변화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좀 동일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